할렐루야. 저는 8교구 44구역에 주재신 권사가 구역장으로 있는 44구역의 정화선 권사입니다. 또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이제 엘토를 맡고 있고요. 이제 교회에 신덕교회에 나온 지는 그래도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제 생각에는 햇병아리 같아요. 먼저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2번씩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남편을 구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은 서울대학병원에서 3개월의 병원 생활도 지켜주셨어요. 그때는 폐혈증이 왔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폐혈증이 사망률이 99%라고 들어서 남편을 잃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심장에 동맥이 3겹이라는 것도 이제 남편 때문에 알았는데, 동맥이 3겹인데 2겹이 터지고 1겹이 남아 있을 때 힘을 주면은 터질 수 있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중환자실에서 한 달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찬양의 은사도 주셨고, 또 이렇게 손으로 뭘 만들고 만지고 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그런 이제 뭐 만들고 할 수 있는 재료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혜까지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2년) 전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쯤 이제 2년 전 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제가 그때쯤에 이 오른쪽 볼에 작은 이렇게 멍울이 하나가 이렇게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병원에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뭐 대수롭지 않은 거다 생각을 하고 여기다 파스도 붙여보고 그러고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2월 9일인가 주일날 교회를 오니까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앞에 이렇게 앉으신 분들이 보더니 여기가 좀 부은 것 같다고 한번 병원에를 가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병원에 가면 어디를 가야지 될까. 그러고선 생각을 해보다가 먼저 이를 이제 뽑기로 한 치과를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치과를 갔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여기가 이렇게 부었다 그랬더니 보더니 부기가 빠져야지 이를 뽑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소염 진통제만 처방을 주고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소염 진통제 이제 병원에서 먹으라고 그런 거니까 먹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큰 병원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큰 병원은 가려고 예약을 하려면은 오래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여기가 이렇게 아파서 왔다 그랬더니 일단 먼저 피 검사하고 CT를 찍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한 10시나 갔나 그랬는데 이제 점심 찍고선 점심 지나고 한 4시 정도에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병원에서도 이제 큰 거는 없었고 그냥 여기 염증 소견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처방전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입원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입원은 병실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뭐 제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집에를 와서 약을 준 거를 먹고 그 다음 날 때인데 그 다음 날 밤에 이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는 아파본 사람이 안다고 그러듯이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한테 조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하나님 이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고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는지 이가 안 아프고 이제 잠을 좀 잤어요. 한 2시간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안 되겠다. 무슨 술을 내던지 이빨을 뽑던지 뭘 하여튼 결단을 내야지.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갔던 치과를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치과에서는 보니까 이제 염증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병원에서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을 가보래요. 그래서 저 솔직히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럼 잘 됐네요. 그러면서 그럼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다시 가서 보니까 제가 먼저 갔던 응급실은 이제 본관 응급실이고 치과는 치과병동이 따로 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면 이쪽 그래서 치과병원에를 가서 진료를 이제 보려고 그러니까 점심때가 돼가지고 1시서부터 진료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시를 기다려가지고 이제 못 본 몇 번 방으로 가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보더니 주사기로 염증을 조금 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선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오래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와서 이제 좀 기다리는데 그 전에는 더워서 이제 머플러고 옷이고 이제 다 패딩을 입고 갔는데 더워서 벗어서 가방에다 넣어놨는데 으실으실 춥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춥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막 더 추워져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 좀 나을까 그러고 심호흡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 떨리는 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던 진료 받은 적이 있으니까 얼른 달려 들어가 가지고 선생님 저 왜 이러죠? 그랬더니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아서 그 선생님도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가라앉질 않고 이까지 딱딱딱딱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이제 보더니 안 되겠으니까 휠체어를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응급실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치과병동에서 지하로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가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작될 때라 가는데 그러는 거야. 코로나 아니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멀쩡히 왔다가 나 이제 코로나 환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뭐를 하는지 뭐 이제 링게르 같은 것도 막 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이 마려운데요. 그랬더니 아이의 옷을 다 갈아입으라고 이제 환자복을 갈아입혔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깨워보니까 저는 저녁 때가 된 줄 알았는데 한 4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제가 잠을 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깨워보니까 보호자 안 왔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호자는 안 가고 저 혼자 갔거든요. 그래서 보호자 안 왔는데요. 그랬더니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이 아들이 쉬는 날이라서 아들을 이제 문자를 해가지고선 오라 그랬어요. 나 응급실에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이제 7시까지 응급실에 있다가 치과 병동으로 이제 그날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을 하고 한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일주일 정도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서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날 입 안으로다가 볼따구리를 째고 이제 염증을 짜는데 너무너무 아픈 것이 아기 낳는 거는 저리 가라더라고요. 여기 입 안을 째고 짜니까. 그 다음 날부터 또 더 짜려고 이제 소수술실이나 이런 데로 오라 그러면은 세게 짤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오히려 좀 안 아프게 좀 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 2주가 조금 넘어서 이제 퇴원을 해야지 되겠다. 퇴원을 병원에서는 안 시켜줬는데 제가 이제는 퇴원해야 되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도 그 사이에 이제 이도 하나 발치를 하고 위에 씌운 것도 빼고 그랬는데 결국은 원인은 못 찾았어요. 원인은 못 찾고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제가 유방암을 이제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방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암이 염증에서 온다 그러는 것 같이 저는 이제 이거 타고가 뭐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퇴원을 하고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누웠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슴을 한번 여기 이렇게 하면 자가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져보자.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요 밑에 가서 딱 몽울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몽울이가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가 또 몽울이가 이제 딱 잡히니까 이제 겁이 더럭 난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화를 해서 저 유방검사 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병원으로 가시겠냐 그러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용두동에 있는 건강검진센터가 뭐 그런 걸 잘 잡아낸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방 촬영하고 초음파하고 그랬더니 그날 이렇게 멍울이가 있으니까 뭐 조직 검사하라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는데 조직 검사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해요. 조직 검사 안 해요. 그랬더니 그거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예,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오늘은 안 하고 싶어요. 마음이 조직 검사까지 하면 제가 암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 갖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조직 검사를 그날은 안 했더니 거기서 그럼 어느 가시고 싶은 병원이 있으세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병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해갖고 서울대학병원 예약을 잡아주더라고요. 금요일 날 전화를 해갖고 바로 화요일 날로 예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을 가서 다시 이제 유방 촬영하고 초음파하고 거기서 이제 조직 검사까지 다 했죠. 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러 갔는데 보러 가기 전에도 이제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여기 혹이 있어도 암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섬유질이라 그래가지고 암이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제발 암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주일 후에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암입니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암인데 착한 암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암도 착한 암이 있나 그랬더니 착한 암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안 한다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딱 하고 났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항암을 4차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처음에는 항암 안 한다고 그러셨잖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만 하고 항암은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하여튼 항암을 이제 4차를 하기로 해서 항암을 시작을 했어요. 새벽 이제 항암을 오전에 일찍 가가지고 6시간 주사를 맞고 오후 2시에 이제 당일 입원 해가지고 퇴원하는 걸로다가 돼 있으니까 6시간 항암 주사를 맞고 이제 퇴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인데도 항암 첫 1차를 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맞고 나서도 메스껍다든가 뭐 구역질이 난다든가 설사가 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그런 부작용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1, 2, 3, 4차까지 다 할 때까지 저는 항암 주사를 맞고 그냥 일반 버스 타고 집에 와도 될 정도로 뭐 멀쩡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고통이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야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먹는 것도 잘 먹고 싶은 대로 잘 먹고 아무 부작용이 없이 4차까지 하는데 어려운 거는 무엇이었냐면 그 중에 힘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항암을 하고 24시간 후에 백혈구 촉진제를 맞아요. 다음 항암을 위해서 백혈구 촉진제를 맞으면서 거기 간호사가 근육 통증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육통이 좀 있을 거라고 그러는 게 그냥 온몸이 좀 뻐근하고 조금만 아플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금요일 날 백혈구 촉진제를 맞고 났는데 일요일 오후부터 막 이 관절 이런 데가 무릎 걷고 그러면은 닿는 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항암 주사 맞고도 우리 집에 뒷산이 있는데 뒷산에 가서도 운동을 하고 그래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아프니까 또 아프다고 누워 있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두 번째 항암할 때부터는 촉진제를 맞으면 무조건 나와서 돌아다녔어요. 누워 있으면 또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4번을 반복하고 항암을 마치고 방사선을 이제 19번을 했는데 방사선은 5분 출근하듯이 9시에 가서 5분 쪼이고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걸렸죠. 그래서 하는데도 저한테는 아무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도 수술이 금요일 날 했는데 바로 전 주일에 홍순영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순영 목사님이 신명기 20장 3절하고 31장 6절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아, 저 얘기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날은 나와서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수술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다는 항암을 저는 멀쩡한 것 같이 그렇게 지나고 나서 저는 참 수월하게 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수월한 게 아니라 권사님이 잘 이겨내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잘 이겨낸 것보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오늘 간증을 한다 그래서 참 그리고 제가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얘기인데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요. 그런데 6월 29일 날 검사를 하고 7월 6일 날 결과를 보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결과가 너무 좋다고 백혈구 수치도 4,000이 넘고 피검사 결과도 간 수치나 콩팥 수치가 다 좋다 그러시면서 이제 6개월 후에 봅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도를 다 이렇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전이나 재발이 되지 않도록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